지금 퇴근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퇴근길에 같이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 색깔이 뭐였죠? 꼬냑. 꼬냑. 요 야간에는 요게 앰비언트. 와, 정말 디자인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벤치 시트 진짜 이런 거 맞는데 예. 그냥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도 나 충분히 만족해.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 한 가지 BMW 520 좀 안 좋은 거 하나. 뭐? 스피커가 조금 네, 안 좋아서 저는 튜닝을 했어요. 530부터는 이제 하만 그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그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거 예민한 분들은 좀 스피커 튜닝을 해야 저같이 이제 노래 좋아하고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은 튜닝을 좀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타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 혹시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 요 자체 이 인터페이스가 다 LCD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보시고 어떠세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또 아우디 관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아직도 버튼식이고, 예.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의 관점을 두는 관점이 정말 뭐 LED냐, 그런 편리성이냐, 아니면 화려함이냐, 뭐 여러 가지가 다 예. 다른데 저는 그냥 무난함. 근데 이제 충분히 이 앰비언트도 만족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기어봉 있는 것도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걸 다이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기어봉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어봉을 좀 더 좋아해요. 선호를 하죠. 요게 전자식 기어봉이잖아요. BMW만의 시그니처 약간 그런 건데 요 적응하는데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 번만 해봐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너무 쉽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오히려 파킹 같은 경우는 P만 눌러도 되는 거고 네. R이나 NT 갈 때는 여기 왼쪽 버튼 누르면서 움직이면은 지금 4개월 동안 네네. 소유해서 주행해보시면서 네네. 뭐 이상이 있거나 혹시 서비스 센터 들어가신 적 있나요? 아, 이거 서비스 센터 할 때 네. 경고등이 안 뜬 상태로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면은 네. 무상으로 처리를 안 해줘요. 아. 반드시 경고등이 떠야지 그리고 나서 서비스 센터를 이제 예약을 잡고 들어가야지만 무상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안 지났는데도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BMW 서비스 센터 측에서는 그게 자기네들 명분이다. 그래서 서비스를 해줬다라는 이 명분 때문에 네. 기존은 반드시 그 경고등이 떠야지만 자기네들이 무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샘플엔즈의 신티입니다. 네, 오늘 제 친구죠. 이분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520i 그동안 운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운행한 지는 지금 4개월 정도 됐어요. 네, 4개월 정도 실제 이제 오너로서 이 520i의 장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퇴근하시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이 5차 지금 4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어떠신가요? 만족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게 물론 전에 어떤 차를 탔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좀 상대적일 수 있는데 사실 전 차는 아반떼였어요. 그리고 나름 또 벤츠도 몰아보고 뭐 이게 이런 차 저런 차를 많이 몰아봤을 때 정말 잘 나가고 잘 산다.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정말 잘 나가고 지금 4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차를 선택할 때 이 차 비교했던 다른 차종이 어떤 차종이 있었나요? 저는 벤츠 E클래스. 벤츠 E클래스. 벤츠 비교를 했었을 때 아우디는 아예 네, 아우디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이제 보다 보니까 개인적인 취향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벤츠랑 BMW를 놓고 고민을 했었죠. 예. 그러면은 사실상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벤츠가 한 급 위 이런 게 있고 BMW는 뭔가 젊고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가 이제 경쟁 차종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 두 차종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BMW 5 시리즈를 선택함으로써 약간의 아쉬움이나 이런 뭐 단점?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객관적으로는 아직은 단점은 딱히는 못 찾겠어요. 다만 이제 뭐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 이제 통풍 시트가 조금 없다라는 점. 이게 520i는 통풍 시트가 없고요. 530부터 통풍이 있는데 듣기로는 530 통풍 시트도 조금 바람이 국산차에 비해서 좀 미미하다. 그러니까 국산차는 바람을 쏘는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외제차의 통풍 시트는 그냥 안에서 맴도는 흡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신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통풍적인 것들은 훨씬 더 국산차가 좀 더 낫다라는 그거 외에는 사실 아직은 단점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차 가격?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출고됐을 때는 한 6,600 정도에 지금 나와 있는데 딜러 할인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조금 일반적으로 받는 만큼 그래서 지금 한 6,000 정도. 6,000 정도. 그러면 지금 너무 만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수입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제 뭐 유지비라든지 연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막상 저도 국산차를 10년 정도 몰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외제차를 넘어온 케이스인데 네. 막상 와보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결국은 할부에 선수금을 얼마 처음에 넣냐, 이제 다달이 발생하는 그 할부금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가 금액대가 일반 국산차보다 높으니까 네네. 당연히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갈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차 할부금이 어느 정도가 그래도 내가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사실 유지비는 보험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좀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생각한 만큼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비도 상당히 잘 나와서. 그렇습니까? 예. 연비는 대략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하기 나름인데 내가 이제 많이 연비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평균 한 16에서 17 정도가 나오고요. 와, 잘 나오네.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왔을 때는 20일까지 나온 거 제가 찍어놓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도로에서는 한 10에서 11 정도 나온다고. BMW 5 시리즈 연비 좋은 건 저도 이제 뭐 여러 유튜브라든지 네. 타시는 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사실 디젤이 또 있잖아요. 네. I가 있고 D가 있고 보통은 이런 연비나 이런 걸 생각하면 디젤을 또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네네. 이분께서는 D를 아니고 I 휘발유 차량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가 올해 3월에 차를 구입했을 때 당시에 네. 원래는 기존에 520i, 520D가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520D가 단종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523D가 나오는데 네. 그거는 금액대가 거의 530이랑 비슷한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금액적인 부담도 있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사실 나가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조금 더 그쵸. 힘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아무리 디젤이 조용하다고 해도 이 소음 같은 건 있거든요. 맞아요. 와, 근데 이 차는 정말 그러니까 이 차를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나간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진짜 조용하다. 진짜 정숙성이 네, 정말 이거 정말 시동 건 거 맞나요 지금? 그 정도로 저도 몰랐었어요. 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숙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운동으로 그러니까 얘기로만 들었을 때랑 네. 직접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 반응이라든지 내가 느끼는 것들 네. 봤을 때는 정말 조용하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네. 그 520D 이 전세대 모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전세대 모델 이후에 지금 이 신형 모델은 제가 처음 타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앞모습과 뒷모습이 별 디자인적인 큰 차이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내 들어오니까 네네. 요 지금 풀체인지 된 요 모델부터 요게 M 스포츠. M 스포츠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거였어요? 요 밖에 배지로 이제 맞아요. M 스포츠로 하게 되면 그 M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근데 옛날이랑 전 모델이랑 달라진 거는 네. 뒤에 이제 그 뒤에 라이트가 네. 이제 아이라인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 아이라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다고. 그리고 지난 모델을 제가 운행을 해봤었어요. 예.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 핸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뭐 이거는 좀 체감상의 느낌이라서 네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실내나 이런 것도 남녀 상관없이 네네. 다 무난하고 되게 좋은 디자인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또 520을 할 결정적으로 530이랑 했을 때 네. 520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트색입니다. 이 시트가 이제 브라운 시트인가요? 네, 카멜 시트라고 하는데 네. 꼬냑 시트라고 그러는데 꼬냑 시트. 네. 이 꼬냑 시트가 530에는 없어요. 520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트색이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네. 너무 이제 예쁘다 보니까 520으로 네. 네. 이제 저희 3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차를 선택할 때 이 차 가격적인 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중고차 약간 조금 신봉론자예요. 그러니까 차는 소모품이다. 부동산처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신차를 구매하면 이게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 감가가 크기 때문에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보다 더 감가율이 크기 때문에 그쵸. 그냥 어느 정도 감가를 쳐맞은 보증이 지난 그 수입차 중고를 사서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자는 마인드였는데 네. 이분께서는 이제 새 차를 신차를 뽑으셨잖아요. 네네네. 이 신차를 뽑으신 이유 같은 게 있으세요? 첫 번째는 제가 하는 일이 영업직이다 보니까 이제 운전량이 엄청 많아요. 한 달에 평균 한 5,000에서 6,000km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나가고 잘 쓰는 차가 좀 필요로 하기도 했고 사실은 요즘에 뭐 이제 BMW 벤츠라는 브랜드가 물론 좋은 브랜드는 하지만 워낙 또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하차감? 사실 그런 거는 딱히 있지는 않아요. 네, 그냥 이거를 사실 뭐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구매를 했더라기보다는 워낙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운전하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는 정말 너무 많으니까 운전량이 들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성능적으로 좋은 차를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아무리 중고차를 뽑기를 잘해서 뽑는다고 해도 신차만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보증도 다 지금 되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럼 BMW 센터에서 다 보증 처리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딜러분께서 이제 어떤 시즌 나오면은 이제 그 프로모션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원래 몇만 킬로에 뭐 몇 회 이렇게 유지보수를 받는다라는 게 그 몇만 킬로수 그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횟수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 일정 금액을 부담을 하면은 이제 그만큼 유지 기간이 더 길어지는. 그게 좀 더 싸게 나오는 프로모션 행사하는 시즌이니까 그렇고. 네. 자, 이분께서 지금 이제 영업직분이라 장거리나 출장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네.
아까 하차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나 이렇게 사업을 영위할 때 네네. 약간 베네핏? 차가 그런 베네핏이 있나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면 이제 어떤 미팅 자리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차를 보통 타서 업무적으로 미팅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이 차가 뭐 괜찮다, 뭐 얼마나 주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좀 반응이라는 게 확실히 기존 차 탔을 때랑 조금 다를 때는 솔직히 느낄 때가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네.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에서 뭐 차가 명함이다라는 말을 아예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혹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차를 국산차에서 이렇게 실천 넘어오신 선택하신 그런 생각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그건 거짓말이고 네. 근데 주 목적 자체가 정말로 내가 운전에 정말 재미를 느끼면서 좀 더 잘 나가고 많이 운전을 하니까 그거 좀 운전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구매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크고요. 자, 그러면 네네.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제네시스라는 이제 국산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제네시스 예를 들어 G80 그렇죠. 같은 경우는 가격대나 뭐 이런 면에서 네네. 벤츠 E클래스랑 BMW 5 시리즈랑 네. 약간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왜 제네시스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셨나요? 주관적으로 말씀드려도 네네네,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돈이면 그냥 외제차 산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국산차 같은 경우가 뭐 무려 제가 뭐 편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외제차가 좀 더 그 사용되는 이런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 자체가 네. 그래도 아무래도 국산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MW가 정말 잘 나가는 차. 뭐 벤츠는 정말 고급 세단. 네. 약간 이런 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역시 이제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운전하는 게 재미가 중요했고 안정성이나 이런 정숙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제일 먼저 생각되는 이미지가 제 니즈에 맞는 건 BMW였던 것 그래서 같아요. 애초에 고민 대상이 아니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아우디는 프로모션 행사가 또 워낙 좋았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네. 살짝 흔들렸는데 이제 외관 디자인도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제 취향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요새 지금 반도체 대란 때문에 네네. 국산차 출고 대기 기간이 네네. 적게는 6개월에서 1년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분께서도 520i를 출고하기 전에 다른 이제 국산차를 이제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원래는 이제 소렌토를 계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한번 타봤는데 이제 공간도 넓고 좀 좋아서 네. 작년 10월 3일날 네. 정확히 개찰 전날 이제 기아에 가서 계약금을 걸어놓고 이제 그때 당시 딜러분께서는 6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다. 네. 그때 당시에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년 정도가 걸렸고 일반 가솔린 모델이 이제랑 비슷하게 6에서 7개월 정도. 네.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한 3월 정도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으셔서 이제 연락을 드려보니까 예. 언제까지 기다릴지 자기도 아직도 모르겠다. 우주에서에서 혹시 추석 지나고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빠른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계약금만 걸고 네. 써 있을 때는 계약금 계약금 바로 한 거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BMW 520i 출고하셨을 때는 대기 기간이 어느 정도였나요? 이게 차 색상마다 달랐어요. 제가 짠 색상은 버니나 그레이였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원래 고민했던 색상이 카본 블랙이랑 버니나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을 고려를 했었는데, 예. 저기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대기 인원이 40몇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빠지냐에 따라 다른데 한 2, 3개월은 기본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버니나는 제가 샀을 때 당시에 순번이 제가 1번이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걸고 딱 정확히 한 달 좀 안 되게 한 이틀 전쯤 네. 그때 출고를 나왔어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엄청 길죠.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이분처럼 계약금을 넣었다가 빨리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1년 이상 기다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수입차 쪽으로 오시는 케이스도 많아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케이스 아니면 이제 중고차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의 퇴근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겠다는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520i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타본 오너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 정말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차라는 거는 저의 소신은 이제 소모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대출을 받고 할부를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 정말 이제 차를 이제 필요로 하고 능력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출고를 해본 거잖아요. 뽑아봤잖아요, 새 차로. 정말 후회가 없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주관이 지금 되게 비슷한 게 소모품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좀 영끌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차도 똑같이 그렇게 영끌해서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자산에서 무리가 첫 번째로 안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좋은 차를 사도 내 니즈에 정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뒤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모범적인 답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니즈에 필요하고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520i를 타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 5 시리즈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하니까 제가 오늘 하나만 더. 네네. 차테크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차를 사고 팔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정말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운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운전하는 걸 좋아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충분히 520을 사는 게 무리하지 않는 선이다 보면 좀 감사합니다. 이 차는 정말 계속 타도 문제 없이 안전하고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는 분명히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520i를 같이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